안녕하세요. 푸른국어 윤진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논술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하여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충격적인 사실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해법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충격적이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영상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가 설문조사로 초등학생, 중학생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 읽기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총 161분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한 권 이상 가능하다가 59명이었고요. 두 권 이상 가능하다 96명입니다. 자그마치 96%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 읽는 것이 내 아이가 책 한 권 이상 읽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제 아이도 역시 집에서 최소한 한 달에 책을 한 10권 이상 읽는 것 같아요. 아직 저학년이라서 어,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는 학생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즘 아이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이상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역시 오늘도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설명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서 최대한 영상이 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은 지금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매우 중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마 부모님들께서 여러 영상들을 공부와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항상 변하지 않고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고학년이 될수록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 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상위권으로 진학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게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는데, 자, 자, 마음을 편하게 이제 드시면서 이걸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상담해 본 결과 보면요,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한 살로 딱 태어났을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점차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정에서의 교육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은 점차 많아지게 되고 외부, 쉽게 말하면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배우는 것도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가정에서 배우는 건 더 많이 줄어들 테고요. 그때 가면 학교를 다니지 않을 테니까 뭐 30살 넘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물론 있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거기서는 학교는 다니지 않으니까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서 배움의 그 정도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교육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제가 조금 있다가 같이 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상담해 본 결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요. 학생의 의지입니다.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 성적이 좋아지겠다는 의지,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런 학생의 의지가 있으면 그 학생이 지금은 조금 공부를 잘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의지가 꺾이지만 않는다라면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갔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한다라는 부분과 성적은 나에게서 시작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내 아이가 어떠한 아이로 성장이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 아이의 어떤 학습 습관과 태도, 자세, 그 다음에 성적,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제가 참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내 아이의 성적이 부족함을 어떤 외부의 힘만으로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신다거나 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깨닫게 될 겁니다. 외부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학생과 부모님이 그리고 이제 외부의 어떤 도움이 함께 만들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정과 학생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하면서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해봤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국어나 논술로 저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집에서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총 145명의 응답이 있었고요. 그 중에 가능하시다고 하셨던 분이 28분이고 불가능하시다고 하셨던 분이 117명입니다. 거의 80%에 가까우신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 아이가 학년이 좀 어릴 때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집에서 많은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익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습의 습관과 태도가 무조건 학원에 맡긴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느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결과로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오히려 가정에서의 학습의 습관과 태도를 만들었을 때가 그 무엇보다도 효과도 크고 가장 성적으로 직결되고요. 그리고 가장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아이의 국어나 논술을 가르쳐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니, 집에서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걱정부터 하실 텐데, 제가 그 방법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과정, 관심입니다. 지금 어머니들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요. 아니, 어머니들께서 실제 내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나 많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최소 한 권 이상을 읽는 아이가 지금 거의 9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집에서 그 읽고 있는 책과 관련하여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이가 그 책을 읽는 과정을 함께 한다거나 아이와 그 책에 관심 어떤 특정한 분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실 되게 드문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한 겁니다. 어머니들께서요. 그렇게 책을 읽을 때 아이가 그 책과 관련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지켜보며 그리고 그 책의 일부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리고 그 결과 아이에게 그 부분과 관련하여 칭찬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이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도 아주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이거 뭐 대화하고 다 알지. 이걸 모르나? 자, 제가 그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학년이 올라갔을 때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런데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돼서는 이것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준비했냐면요.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중학생들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게끔 독서 논술을 집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잘 보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일단 책은 가치 있게 돈을 쓰는 최악의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를 조금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확인 문제를 같이 아이가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를 넘기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해답지가 있겠죠. 해답지에서 어머니께서 함께 채점을 해주시는 과정만으로도 아이랑 함께 교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감을 통해서 아이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끔 쉬운 문제 그리고 심플한 문제 복잡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견해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도 원고지 형태로 해서 글을 쓸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이 교재로 집에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겠죠. 어머니께서 채점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풀어나가는 하나의 과정 하나하나를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과 칭찬을 함께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조금 더 그 책을 흥미있게 읽을 수 있게끔 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것에 좋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글을 읽기는 읽되 그냥 글자 중심으로만 읽는다라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하려면요. 그것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대화나 의견을 주고받거나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합니다. 최소한 확인 작업 정도는 반드시 있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인 작업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책이 쭉 그냥 읽고 다 읽었어 끝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다? 책을요. 뭔가 열정을 쏟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게 되면서 많은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글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를 먼저 고쳐주셔야지만 돼요. 적어도 한 달에 딱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한 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어머니께서 옆에서 함께 잡아주셔야지만 됩니다. 그게 잡히잖아요. 자연스럽게 학습의 습관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그 글을 몰입해서 읽게 되고요. 몰입해서 읽었으니까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겠죠. 기억이 많이 나니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대화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존감은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선순환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술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을 통해서요. 매일같이 하루에 두 지문씩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의 형태로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도 두 번째 지문이 있죠. 딱 하루 두 지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2일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면 또 역시 두 지문이 있습니다. 문학이 있고요. 비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3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맨 뒤에 답지가 있죠. 그리고 그 답지를 어머니께서 가지고 채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거를 왜 이렇게 풀었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풀었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풀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맞았다. 틀렸다.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학원에 보내신다고 해서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지식을 얻는다라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 습관과 태도를 먼저 잡아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풀고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철저한 분석, 그 분석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들께 오늘 설명을 드렸던 거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이유 바로 무엇이다? 글을 읽기는 읽지만 깊이 있게 읽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다? 무조건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집에서부터 대화와 과정에 관심을 갖고 칭찬하며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렇게 독서 논술, 이 독서 논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형태, 디자인 깔끔하죠? 문제풀이 형태의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면 이 파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실력을 높이는데 어머니들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내 아이가 성적이 향상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반드시 저희 교재가 아니어도 되니까 반드시 꼭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